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영면에 드셨습니다. 지난 4일 별세하셨죠. 그리고 11일 발인을 마쳤고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먼 미국 땅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이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향후 현미 선생님의 유해는 어떻게 안치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4일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자택에서 현미 선생님께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팬클럽 회장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전날 저녁에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사실 현미 선생님 하면 영원한 현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영원한 현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2017년 80세에 신곡 내 걱정은 하지마를 발표하면서 국내 최고령 신곡 취입 가수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망 하루 전에도 무대를 지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지난 3일 경북 김천 한국효문화관에서 펼친 실버 효도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죠. 자, 그동안도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에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던 분위기에 바로 전날까지도 그런 무대에 섰었기에 다음날 현미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더욱더 많은 이들을 황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지난 2016년 MBN 프로그램 아궁이에 함께 자주 출연을 했었어요. 그 후에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연초 저는 신년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고 항상 건강이 최고다, 나는 건강하다 얘기를 하셨고 목소리가 유독 우렁찬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시거든요. 귀가 안 좋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으신데 보청기를 낄 만큼 본인의 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집에 경사 있을 때 항상 연락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다. 달려가서 노래를 불러주겠다 하셨는데 그랬던 현미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미 선생님의 장례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닷새간 치러졌습니다. 영정사진에는 중년의 현미 선생님의 모습이었는데 양귀에 빛나는 귀걸이를 한 채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실 현장에 보통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선후배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 하는데 사실 선배는 없었습니다. 1938년생 66년 차 가수인 현미 선생님에게 사실상 이제 선배는 없었죠. 데뷔 60년이 넘은 하춘화 선생님마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춘화라고 부르는 유일한 선배였는데 이런 하늘 같은 선배, 든든하게 가요계를 지켜주시던 분이 떠나니 너무 마음이 허전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자연 가수협회장은 정말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분이다. 이모 같고 엄마 같았다라고 떠올렸습니다. 11일 오전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평소 친분이 남달랐던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사회를 맡았고요. 고인에 대한 묵념과 양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닷새간 내내 가족처럼 이 빈소를 지켰던 이자연 협회장이 조사를 낭독했고 후배 가수 박상민과 알리가 추도사를 맡았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결식이 진행되는 내내 연결식 현장에는 고인의 히트곡인 떠날 때는 말없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짚어보면 그날이 언제였나 비오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을 나 어이 달래라고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이 노랫말이 실제로 영정송 아무 말도 없이 환하게 웃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같았어요. 정말 떠날 때는 말없이 가셨다는 본인의 히트곡, 왜 가수의 인생이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유족으로는 고인인 이봉조 작곡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영곤 씨와 영준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7일 이영곤 씨는 취재진과 만나서 본인의 또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불효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 밖을 나서면 대한민국 가수연미였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평범한 엄마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어느 것보다 혼자 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식이 둘이나 있고 식구들이 많은데 혼자서 말없이 가신 거에 대해서 평생 씻어도 못 씻을 불효라 생각한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동안도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했다고 해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으니까 자주 얼굴은 보지 못해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떠나시기 전날에도 영상통화를 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늘 하시는 말씀은 차 조심해라, 건강해라, 금방 나이 든다 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전 세계 엄마들의 공통 언어예요. 내가 90이 되든 100이 되든 60이 되고 70이 된 자녀들의 오늘 하루가 너무 걱정인 거죠. 혹시라도 지나다니다 차에 부딪히지 않을까, 손이라도 삐끗하지 않을까. 자, 이 아들 도착해서 한국에 와서 빈소 일정을 잡고 어머님 댁에서 잤는데, 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그냥 내가 어머님께 다녀오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현미 선생님, 1938년 출생 이후에 지금껏 줄곧 한국에서 지내오셨습니다. 85년 인생을 한국에서 정말 토종 한국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유해가 미국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 어머니의 유해를 모셔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영곤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미국으로 모셔가려고 한다. 저와 동생이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돼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모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동생도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됐고 아무래도 이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시고 가서 자주 뵙기 위해 미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아무리 돌아가신 후지만 이렇게 먼 이국 땅으로 가는 게 마뜩지 않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통화를 여러 번 그리고 방송 녹화할 때 뵈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 무슨 일 없으세요? 하면은 아무 일 없지. 근데 좀 외로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다 먼 타지에 있으니까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혼자 밥 먹을 때가 그렇게 외로우셨대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노래교실도 가고 노래를 부르는 게 본인의 외로움과 가족들을 위한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아들 빈소를 지키면서 시종일관 담담하게 어머니를 기억했는데, 어머님께 한 말씀을 부탁하자 이 질문에는 그 얘기는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항상 그래요. 전화 통화하면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비행기 타면 내일 뵐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건강하던 바로 전날도 영상 통화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안 가봤을까? 왜 좀 더 빨리 곁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 끝에 어머니께 한 말씀을 부탁하자. 왜 말을 못했을까? 본인이 정말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생전에도 못한 걸 지금 와서 감히 입 밖으로 내기가 참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머님의 유해를 가까이에 모시려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선생님도 바라는 바일 겁니다. 물론 지인들이 여기 다 있고 한국이 익숙하겠죠. 하지만 가족의 품, 가족 곁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을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현미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한 게 언제인지 찾아봤어요. 2018년 8월 24일이었어요. 신곡 내 걱정은 하지 마를 낸 직후에 만난 거였더라고요. 자,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읊어봤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없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언제나 해피데이지. 이 가사는 실제 현미 선생님의 인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어쩌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을 많이 빌려주셨는데 그 사람을 원망해 본 적도 없대요. 빌려줬고 그 사람이 그거 먹고 잘 살았겠지.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줬다는 거 그 자체가 즐거우셨던 분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해피데이. 그랬던 이 분이 85세를 일기로 돌아가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80세에 신곡을 낸 건 국내 최고령 기록이라고 해요. 가수가 나이를 먹으면 음정이 떨어지는데 저는 여전히 제 음역대를 유지하고 있는 행복한 현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바람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2027년 데뷔 70주년 공연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바람은 꿈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이 참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은 떠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디선가는 현미 선생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 현미 선생님을 떠나보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또 가슴 속에 현미 선생님은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 계시리라 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